아이들이 정말 아슬아슬한 번아웃 직전 단계의 아이를 구해줄 수 있는 분도 부모님이고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정말 모든 걸 다 놓아버릴 때까지 방치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이고요.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는 아이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끌어주실 수 있는 분도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하셨나요? 독서하셨나요? 제가 운동과 독서를 하면서 뭔가 저의 몸과 마음의 어떤 상태가 너무 아래로, 바닥으로 치닫지 않는 그런 일정 수준 이상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었지만 가장 좋은 점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주제와 관련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아이가 보내는 그런 구조신호, 너무 힘들어요, 슬럼프,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하는 신호를 아이가 본인에게 그런 일이 닥쳤다는 걸 모르는 상태인데 행동, 태도의 모습으로 부모에게 구조 신호를 보낼 때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부모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좀 어느 정도 이상의 에너지로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구조 신호를 보내도요, 내가 죽겠으면 그거를 눈치채기도 어려울 뿐더러 눈치를 챘다 하더라도 당장 구조하러 갈 수 있을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낼 때는 어떤 행동적인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이들이 쉬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걸 교실의 아이들을 보면서 알았어요. 똑같은 4학년, 똑같은 5학년, 학년이 똑같은 아이들인데요. 그때까지의 공부 경험, 공부 분량, 또 그런 공부를 하는 그 과정만의 또 사교육을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아이마다 지쳐있는 정도가 달랐고요.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지금 쉼이 필요한데 라고 느껴졌고요. 어떤 아이는 이제 막 시작했고 정말 의욕이 충만하여서 얘는 앞으로 몇 달 혹은 1년 동안은 끄떡없겠다 하는 아이들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떠한 성향이나 가지고 태어난 어떤 것이 이 아이의 그런 그 번아웃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의 경험들, 네, 어떤 시간이 쌓여왔냐가 이 아이의 현재 모습을 결정하는구나 라는 걸 되게 절감하면서 이것들을 저희 아이들을 공부하게 하는 그 상황 속에도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 큰아이, 지금 고등학생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지금 이렇게 총 3번의 아주 큰 슬럼프, 번아웃이라고 하는 도저히 더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겪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보였던 모습들 돌이켜보면서 교실에 지쳐 보였던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제가 눈치챘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아이가 지쳐버린 그 상황들을 좀 빠르게 눈치를 챌 수 있었던 게 그래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때 얻었던 힌트들을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요, 말수가 좀 줄어들어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공부량을 늘렸을 때 할 만한 아이들은요,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그 횟수나 양이 차이가 없는데요. 힘들다, 버겁다라고 느껴지는 애들은 처음에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집을 풀거나 글을 쓰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뭐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자꾸 엎드리는 일들이 많아져요. 우리는 졸리거나 아니면 얘가 나한테 반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더 못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되게 억지로 하느라고 자세가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요. 이제 우리가 이 아이는 행동으로 표시를 했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저렇게 행동하는 내면의 모습인데요. 허리를 펴라, 똑바로 앉아라, 자세가 그게 뭐냐라고만 되게 질책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얘가 오늘 좀 힘든 상태구나. 그리고 한 번 그렇게 엎드렸다고 해서 그래 너 힘들지 쉬어 이게 아니고요. 이 아이의 이 행동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요즘 점점 더 자주 부쩍 나타나는 행동인지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경향성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점 더 엎드리는 횟수가 많아진다. 그리고 점점 말수가 줄어든다. 처음처럼 그렇게 신이 나지 않고 표정이 점점 굳어간다 라고 하는 걸 부모님들이 캐치하셨으면 좋겠고, 이걸 캐치할 수 있는 게 부모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표정과 그 자세와 그 종알종알 거리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가장 먼저 눈치챌 수 있는 사람도 부모님밖에 없겠죠. 이 아이가 되게 부정적인 아이가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그런 보통의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입에서 계속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비속어나 욕을 섞은 말들까지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이 좀 거칠어져요. 아씨 짜증나 라는 말을 달고 살거나 문제를 풀려고 할 때마다 공부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아이씨 하면서 이전에는 이거 다시 해서 풀어야지 막 이렇게 하던 아이들이 하나 틀릴 때에도 짜증이 나고 2개 틀리면 막 너무 큰 짜증을 내면서 이전과 다른 격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쉬어야 되는 아이가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극에 달했다, 이제 더 못할 것 같다 라고 느끼는 표시가 뭐냐면 울어요. 저학년 때 자기 조절이 되지 않아서 울던 시절에 그 눈물과는 다르고요. 정말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쌓이고 쌓여서 말수도 줄어들었고 자꾸 한숨도 쉬어보고 엎드리기도 해보고 짜증도 내보고 했는데도 아무도 이 아이를 구원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눈치를 채주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정말 막다른 곳에 매달려서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눈물입니다. 눈물을 이제 참지 못하고 터뜨리게 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눈물을 흘리면 부모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그런 SOS 신호로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키다 보면요, 아이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할 수 없는 게 공부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고 그 단계를 넘어서도록 그 힘든 과정들을 같이 해주시는 게 부모님의 역할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내 아이에 대한 관심, 내 아이의 공부 분량에 대한 그런 섬세한 조절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정말 아슬아슬한 번아웃 직전 단계의 아이를 구해줄 수 있는 분도 부모님이고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정말 모든 걸 다 놓아버릴 때까지 방치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이고요.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는 아이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끌어주실 수 있는 분도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큰아이의 이 3번의 번아웃을 모두 정말 그 직전에 다행히 감사하게도 구원하여서 각각 적절한 내 시간만큼 충분한 쉼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나 부족하지만 저희 아이를 구조했던 그 경험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보내는 신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